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와,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삼성전자와 더불어 국내 반도체 업계를 또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늘의 기업인데요. SK하이닉스는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거죠? 네, 지금이야 SK하이닉스가 주요 계열사지만은 네. 사실 그 최태원 회장이 인수할 때만 해도 정말로 그 찬밥 핀셋을 면치 못했던 아무튼 그런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반도체 시장이 호황기가 아니었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소개하고 나서 좀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하이닉스는요 주인도 없었고 주인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최태원 회장이 이제 반도체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되는 사업이다 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정말로 신의 한 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최태원 회장의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요. 네, 하이닉스 인수는 사실상 이 최태원 회장은 물론이거니와 SK그룹의 입장에서도 신의 한 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8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순위에서 SK하이닉스가 무려 12위를 차지했어요. 지난해에서는 16위였으니까 4계단을 상승한 건데 브랜드 가치가 2조 680억 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매출은 30조 1천억 원, 그러니까 순이익만 따져도 10조 6천억 원. 뭐 어떻게 세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매출만 따졌을 때 전년보다 75% 상승, 순이익이 무려 260%가 오른 것입니다. 와, 매출이 75% 오른 것도 대단한데 순이익이 260% 올랐다니 진짜 SK그룹의 효자 계열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0년 만에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까지 휩쓸게 된 걸까요? 네, 먼저 하이닉스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이닉스의 전신은 1949년에 만들어진 국도건설입니다. 이 회사는 1983년에 현대전자산업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이듬해인 1984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SRAM 16KB SRAM 시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창립 6년 만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위권 안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잘 나갔네요. 네, 하지만 회사의 운명이 바뀐 것은 1999년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LG그룹이 LG반도체를 현대그룹에 넘겼거든요. 이 현대전자가 그로 인해서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그렇게 호황일 줄 알았던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악의 불경기에 시달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합전자회사였던 현대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사업을 모두 팔아치우고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회사 이름을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꿨습니다. 결국 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과다한 금융 비용으로 휘청거리다 부도 위기를 맞아요. 그래서 2001년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우여곡절 끝에 SK그룹 품에 안긴 거네요. 최태원 회장이 인수할 때만 해도 내부에서 반대가 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이 밀어붙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게 SK하이닉스는요 단순한 이제 M&A가 아니었죠. SK 입장에서. 그러니까 SK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는 전략이었거든요. 이제 화학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말 그대로 ICT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까지 들어옴으로써 포트폴리오 확장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사실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명실상부 SK그룹의 최대 캐시카우로 성장한 SK하이닉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회사 연역은 아까 우리 그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쭉 흘러왔는데 재밌는 사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SK 하이닉스 전 기업들이. 그러다가 재밌는 사실 2010년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2010년도에 최대 주주가 무려 7개월 만에 계속 반복됩니다. 볼까요? 외환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로 바뀌었다가요. 네.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다시 한번 미래에셋으로 바뀝니다. 네. 미래에셋에서 다시 한번 정책금융공사로 바뀌었다가 정책공사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뀌어요. 이게 7개월 만에 바뀐 겁니다. 아이고. 최대 주주가. 그만큼 안 좋은 거죠. 누가 갖고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2012년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드디어 이제 SK텔레콤에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2013년도에 SK 하이닉스 주식회사로 이제 상호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국민연금공단이 주주 한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배분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고 주요 사업 내용을 봐야 되겠죠, 당연히. SK 하이닉스 내가 입사하겠다 그러면 아니 SK 하이닉스에서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봤더니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봤더니 디램, 낸드 플래시, 기타 매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DS 부분이만 네. 하나가 있는 거고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SK 하이닉스만 이제 하는 건데 디램 분이 한 76%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부서에서. 그러면 낸드가 한 22%, 기타 매출이 한 2%를 가지고 있는데 디램이나 아니면은 낸드는 많이 들어서 만약에 지원자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기타 매출 2%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냐면은 CMOS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CIS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SK 하이닉스 사업 보고서를 보신다면은 포트폴리오에 바로 CIS가 대문자로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MOS 이미지 센서라는 건데 혹시 DSLR 많이 쓰세요? 카메라? 아닙니다. 요새 카메라 쓰면은 네.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네. 필름이 안 들어가죠. 네. 거기에 보면 필름 대신에 칩이 이렇게 들어가요.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네. 반도체. 그게 바로 CMOS 이미지 센서예요. 네.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말 그대로 데이터로 바꿔주는 영역인데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8% 성장률을 기록할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메모리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CIS 부분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짚어주신다면은 굉장히 그 자소서에 좋은 얘기가 기록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을 좀 말씀드리면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46%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56% 정도 나왔는데 네. 56%도 대단하지만 SK 하이닉스도 정말 대단하죠. 46% 영업이익률. 네. 이거는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만큼 또 2017년도 사업을 잘했다. 또 한 가지 2018년도 SK 하이닉스가 영업을 잘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까지 전해드려요.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SK 하이닉스 도시바 품고 도약. 네, 이 얘기를 저번 주에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토시바 하면은 이 노트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네. SK그룹이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했다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바 메모리는 뭐 이름에서 풍겨 나오는 듯이 도시바의 자회사입니다. 네. 이 자금난에 빠진 도시바 메모리를 SK그룹이 사실상 인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두 그룹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업계의 관심이 정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분석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도시바 메모리가 이제는 매물로 나왔었죠. 그거를 이제는 베인캐피털이라는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는 한미일 이제는 공동정선을 구축을 했죠. 그 중에 이제 바로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SK 하이닉스에서 직접적으로 사지는 못하고 이거 간접적으로 이제는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그 베인캐피털에서 인수를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 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SPC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전환사채 자금으로 한 4조 2천억 규모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죠. 네. 재밌는 사실은요. 왜 SK 하이닉스가 이런 도시바 메모리를 살려고 했을까?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4위 업체예요. 네. 그런데 도시바 메모리는요. 일단 업계에서는 2위인데 원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처음 만든 회사가 도시바예요. 네. 근데 말 그대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SK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2위고요. D램에서는 낸드 플래시는 4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낸드까지 먹어버리면 실제적으로 기술은 못 갖고 옵니다. 이거는 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은 못 갖고 와도 실제적으로 견눈질을 할 수는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D램과 낸드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충분히 추월할 수 있는 여력도 갖춰지게 되고 무엇보다 SK 하이닉스가 뒤처졌던 낸드 플래시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사활을 걸고 최태원 회장이 인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최태원 회장의 도시바 인수가 또 다른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만 분전, 주력 계열사 정체 고민? 네. 뭔가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예. 저는 느낌이 좀 오는 게 네. 요즘에 반도체 업계가 하도 호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성도 그렇고 오늘의 SK도 그렇고 결국에는 기업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SK그룹에서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계열사 중에는 눈에 띄는 이런 분전이 없다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SK텔레콤이야 우리나라에서 워낙 부동의 1위의 통신사이기 때문에 네. 제쳐두더라도 SK그룹 내외 다른 계열사가 화제가 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연도에 SK그룹 상장사 중에서 증권사가 이제 실적 보고서를 낸 몇 가지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SK그룹 말 그대로 빼고 이제 한 8개 회사가 되는데 8개 회사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이 한 30%, 영업이익이 72.8%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매출 중에서 잘 나가는 상장사 8개 중에서 SK그룹 중에서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영업이익의 72%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빠지면 말 그대로 영업이익을 곤두박질 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장사를 SK 하이닉스에 쏠려 있다는 부분이고 사실 그러면은 가장 핵심 기업은 그전까지 SK 이노베이션 아니면 SK 텔레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은 작년에 정말 잘했어요. 장사를.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가 나왔거든요. 계속 한 2014년부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적자가 났던 기업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말 그대로 작년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크게 이제 매출이 뛰고 영업이 쪘는데 그런데 성장률로 보자면요. 지난해 대비 고작 0.2%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0.2%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커도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커도 성장률이 그만큼 적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주력 계열사의 정체가 고민된다. 또 한 가지. 그럼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SK텔레콤이에요. 네. SK텔레콤인데 이게 지난해 실적, 그러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0.1%의 성장이 그쳤습니다. 사실상 정체죠. 그러네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조금 통신사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가입자가 정체되고 있잖아요. 이미 뭐 다 찼잖아요. 네. 예. 두 번째로는 통신비 규제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통신비 인하해라. 그러다 보니까 성장 모멘텀이 없는 거죠. SK텔레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SK그룹 안에서 말 그대로 다른 계열사들은 죽을 쓰고 있고 물론 영업이익은 나오지만은 성장 정체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률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만 독주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고민이 조금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SK그룹의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겪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룹 전체가 지금 휘청거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SK그룹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비를 마련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SK그룹이 올해를 USK의 원년으로 정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을 했습니다. 향후 3년간 80조 원에 달하는 정말 큰 투자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건데요. 3년간 80조 원 투자금은 반도체, 소재,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ICT, 헬스케어 등 그 5대 핵심 산업에 집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뿐만 아니라 공유 인프라도 좀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과 갖고 이제 거점 물류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말 그대로 SK 대한통과 잡고 SK 주유소를 그런 어떤 센터를 하겠다. 지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물량을 배분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좋고 SKC 같은 경우는 신소재, 기술 공모전
뭐 참여할 기업을 찾고 어떤 말 그대로 창업의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봤을 때 상생 그다음에 공유 인프라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편집장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을 준비해 주셨죠? 네,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이 두 단어를 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좀 어렵다? 나랑은 상관없는 느낌이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하면은 뭐 저희가 이제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주세요 해서 반도체를 주머니에 넣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정말 많은 제품들의 반도체가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가깝지는 않게 느껴진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조금은 딱딱한 이미지, 반도체에 대한 이미지를 선회할 수 있는 이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너는 우주로 가라. 우주로 가라. 너는이라는 말을 했어요. 너는. 갑자기 우주 산업을 뭐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너는 우주로 가라. 네, 최근 SK하이닉스가 광고 시장에서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의인화인데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선보였던 이 TV 광고 동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 이 촬영하기 전에 딱 봤어요. 봤는데 정말 이게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좀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의인화했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그래서 누구는 PC방으로 가고 누구는 우주로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 방송 때문이 아니고 정말로 어제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 광고가 딱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사실 극장 영화전에 광고는 집중을 안 하잖아요. 네. 영화만큼이나 정말 집중을 해서 저도 봤어요. 너무 네. 재밌으니까. 네. 근데 반도체 의인화라는 독특한 이 컨셉이 SK하이닉스라는 공장에서 졸업식을 맞은 반도체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는 스마트폰으로 가라, 너는 인공지능 여러 이 첨단 기기로 보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주로 가는 반도체가 나오고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죠. 네. 여기에는 일단 그 PC방으로 보내지는 또 좌절한 모습이 앞서 등장하기도 했고 네. 여기서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일단 재밌어서 좀 SK하이닉스가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이게 PC방에도 있고 우주에 가는 로켓 안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결국 4월 말에 유튜브로 공개됐던 이 광고는 지금 뭐 760만 건, 지금 아마 더 올랐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핫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PC방에 보내지는 반도체라니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영상을 우연히 SNS를 통해서 봤는데 이 생각외로 반도체가 정말 여러 곳에 쓰이는구나를 예.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광고의 핵심 타깃은 20, 30대예요. 젊은 층이죠. SK하이닉스가 이번 광고를 계기로 반도체가 정말 모든 첨단 IT 기기에 들어간다. 보이지 않는 곳에 미래 산업 기술의 정말 핵심의 주축이다라는 것을 알기 쉽게 의인화시켜서 보여줬다는 걸 할 수 있고 광고를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선보일 그래요?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네. 벌써부터 되는 기대됩니다. 거죠. 다음 시리즈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업에서 반도체 광고를 했을 때 보통 이제 뭐 기업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동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좀 좋게 하는 이런 전략을 썼었어요. 그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내놨던 이런 어떤 바이럴 마케팅에 위해서 만든 영상 굉장히 좀 젊은이들한테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한 가지 뭐 서명용 씨가 뭐 캐스팅해갖고 또 한 가지 바이럴 영상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서명용 씨가 나와서 이제 반도체 역할을 하면서 뭐 때로는 진공 청소기가 되고 네. 말 그대로 또 하나는 로봇 청소기가 되고 전자레인지도 되고 이러면서 조금 굉장히 재밌게 조금 광고를 찍었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감동 마케팅이었다면 네. 이제는 펀 마케팅을 이제는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업체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좀 출연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좀 재미가 없어서 욕심 그런가. 내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여기서는 충분히 광고 나올 것 같다. 여기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는 펀 마케팅을 좀 요즘에 반도체 업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욕심을 한번 내보도록 하면서 네. 또 SK하이닉스의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의 반도체 시장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최태원식 공유 철학, 반도체의 접목. 네, 아무래도 이 최 회장
역시 뭐 SK 하면 최태원 회장인 것 같고 예. 오늘 이야기에서 뭐 최태원 회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SK그룹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이 최태원 회장의 공유 경영 철학인 딥체인지는 업계에서도 정말 굉장히 유명하죠. 이 딥체인지라는 게 무엇인가요? 최태원 회장이 뉴 SK를 선포하면서 나왔던 말인데요. 이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을 넘어서 조직과 문화, 자산 구조 등 기업의 아주 근본적인 근원까지 변화시켜야 한다는 경영 전략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경제적 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 가치까지 포용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유 철학에 있는 거죠. 네, 딥체인지 들었을 때 저는 약간 구글 딥마인드 느낌 들었는데 딥체인지 네. 이런 거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직장 선배 합격 7개명, 뭐 7개명 이래갖고요. 이런 꼭지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입사 전략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의 꼭지가 바로 이런 말 그대로 SK의 딥체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왜? 언어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딥체인지에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거론을 해볼 텐데요. 사실 그 최태원 회장의 공유 철학입니다. 딥체인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5월 21일에 어떤 게 있으면 이천 본사에서 SV, 그러니까 소셜 밸류라는 공유 인프라 플랫폼을 설명회를 열고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지식과 공정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공유 인프라 포털을 오픈하겠다. 그다음에 협력사의 안전, 보건, 환경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다. 그다음에 협력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채용 프로그램을 확대 등의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이런 딥체인지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SHE 컨설팅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이프티, 헬스,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안전, 보건, 환경 이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공유랑 사회적 책임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화학업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요즘도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 소식. 그런데 이런 SK 하이닉스에서 이런 딥체인지 마인드를 통해서 뭘 하겠냐면 순회 방문해갖고요. 안전 보건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컨설팅을 해주겠다. 어디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다? SHE 컨설팅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어서 어떤 딥체인지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처럼 그 2018년도는요. 입사를 전하신 분들에게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SK 하이닉스나 SK 총그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변화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딥체인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7개명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입사를 할 계획이라면 딥체인지, 이 마인드, 이 공유 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의 선배들이 바로 일간지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딥체인지에서 알고 계셔라고 다시 한번 거론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TMI 이슈 가이드 마무리 기업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소중한 리더 프로그램을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리더 프로그램이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기업 문화로서 이제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약어입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움직이며 중심을 잡고 조직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으로 후배들을 성장시켜준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사회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그 멘토와 멘토 관계고요. 멘티들이 멘토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고 난 이런 사람을 좀 멘토를 하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이런 프로그램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인기를 얻느냐면 2016년도에는 한 4,770건의 리더십 우수 사례가 봤는데 2017년도에는요. 무려 9,700건의 우수 사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선배들을 칭찬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왜 좋냐면 사내의 문화를 굉장히 끈끈하게 만들고요.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뭐야? 책임감이 생기죠, 선배들은.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사실은 바로 기업의 효율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내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어요. 이런 자소서 문구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저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소중한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SK맨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협력 마인드를 통한 업무 성과 및 효율을 높여서 SK 하이닉스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값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괜찮으신데요? 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SK 하이닉스 소자 연구개발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향초 켜놓고 독서, 킥복싱, 수영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전자공학과 3.54점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70점, 토익 스피킹이 레벨 6 130점, 그리고 중국어 신 HSK 6급 200점이라고 합니다. 수상 경력은요, 교내 창업 캠프에서 장려상을, 교내 융합 전자 특성화 사업단 산학 박람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지원자는 취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향초를 켜놓고 독서를 하다가 킥복싱.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는 지원자인 것 같은데 느낌을 주는 좀 취미 생활인데요. 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편집장님, 오늘의 주인공 프로필 어떤 점 눈여겨보셨나요? 주인공 프로필을 보기 전에 일단 네. 제 옷을 한번 봐보세요. 뭐가 좀 느껴지시나요? 부담스러워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로고 컬러를 형상화한 색깔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의미나 취지가 좋아도 눈에 띄지 않으면, 돋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보는 순간 그냥 독서도 아니고 향초 켜놓고 독서, 그리고 킥복싱. 일단 눈에 띄어요. 이게 무슨 연구개발 측에 무슨 하등에 도움이 되느냐? 아닌데 일단 이력서가 독특해요. 눈에 띄겠죠? 그리고 보고 나서 말려드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토익 스피킹과 HSK의 점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영어와 중국어가 가능하다는 건데 도시바 메모리 인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결국엔 중국이 큰 시장이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결국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죠. 그 강점이 되기 전까지 끌어들이는 요소가 킥복싱과 향초 켜놓고 독서가 되는 거죠. 전략적이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평론가님께서는 오늘 지원자 프로필 중 좀 SK 하이닉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면접자분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는 어떤 소재? 그래서 네. 좀 이런 게 조금 취미와 특기가 좀 재밌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